자, 이제 진도를 나가기 앞서 3개가 질문 들어왔는데요. 질문에 답변 못하고 넘어갈게요. 140쪽에 690번 보겠습니다. 140쪽에 690번 호의현상 질문하셨네요. 호자가 힐 호자야. 힐, 화이트. 의는 옷 의자입니다. 옷. 현자는 검다라는 뜻이죠. 검을 현자. 상자는 치마 상자입니다. 얘가 왜 두루미냐? 두루미하고 학이 같은 말이에요. 네. 학. 알겠죠? 학 보면 무슨 색이야? 흰색이죠? 흰색인데 이 부분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거든요. 이해돼요? 이 부분만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흰 옷에 검은 치마를 입었죠. 그래서 학을 호의현상 그래요. 정철이 쓴 관동별곡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바다 쪽으로 가려고 자리를 옮기거든? 옮기니까 호의현상이 막 치솟아 뜨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철의 관동. 호의현상이 치솟아 뜨니 이 말 나오는데 호의현상이 학을 호의현상 그래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호의현상은 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이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분이 99쪽 99번 99쪽에 99번 보시면 금난지개 금난지교라고 합니다. 금난지교자를 쓸 때는 사길교자를 쓰면 되는데요. 친한 사이를 금난지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은 쇠죠, 쇠. 얼마나 친하냐면 두 사람 사이가 아주 단단해. 뭐보다도 쇠보다도. 쇠 끊을 수 없죠. 두 사람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난초는 은은한 난초가 향기가 세게 날까? 세게 안 나. 그러니까 봐봐. 이 금난지가 뭐냐면 쇠란 말이 이게 돼요. 쇠. 끊을 수 없어. 이 난초의 향기는요 거의 날 듯 말 듯. 두 사람 사이가 친하면 너무 친하면 그 정도로 냄새가 확 나지는 않아요. 난초와 같은 향기 그냥 은은한. 이해돼? 둘이 막 사귀고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막 사귀면 그때 가서 아버고 난리가 잘나고 막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동안 사귀면 그랬어? 그래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단단하게 쌓여갖고 향기가 난초와 같은 이해돼요? 그런 사귐, 그런 맺음. 그래서 금난지교, 금난지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단하기가, 두 사람 단단하기가 쇠보다 단단하고 돌멩이하고도 단단하고 돌보다 그것이 금석지개입니다. 뒤에 그것이 뒤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102쪽 144번입니다. 102쪽 144번을 보시면 당랑규선이 있네요. 사마귀 당자, 사마귀 랑자. 사마귀 공법을 당랑권 그거거든요. 사마귀가 매미를 엿본다. 사마귀가 매미를 엿보고 있어. 사마귀가 왜 매미를 엿보냐?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어쨌어? 쳐다보고 있어. 누구 곧 뒤졌어? 매미 곧 뒤졌죠? 근데 문제는 이 말에서 사마귀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왜냐? 봐봐. 사마귀가 매미를 엿봤어. 잡아먹으러 딱 준비하고 사마귀가 있는 거야. 매미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매미 뒤졌지. 사마귀 승리지. 하려고 했는데 저 뒤에서 새가 누구를 엿보고 있어? 사마귀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마귀 곧 뒤졌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매미만 천부성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혹시 쉬는 시간 질문하고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설명해도 넘어갑니다. 사회성어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황에서 왜 이러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아예 안 돼 있을 때는 공부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정리하면요. 오늘 정리뿐만 아니고 한자 이 삼권 전체 통틀어 가지고 사자성어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안 하시더라도 사자성어만이라도 하시면 사자성어는 시험에 안 낼 데가 없거든요.
반드시 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해보면 할만해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계속 진도 나갑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라도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 혹시 속담 관용어도 혹시 질문? 일단 사제생활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6쪽. 아까 나이 다 읽어줄까요? 안 읽어줘도 될까? 몰라? 236쪽. 시간과 날짜 봅시다. 시간을 보면 천간과 2번 지지가 있죠. 천간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하늘이 10개 부분으로 나눠 있다. 하늘을 10로 나눈 걸 천간 그래요. 그게 갑을경정 무기경신인 게, 지지는 땅이 12개로 분류됐다 해서 땅으로 나눈 것이 지지입니다. 있죠? 근데 이게 왜 시간이냐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왜요? 모르죠. 왜 20이면 20시간이고 10시간이면 10시간이고 30이면 30이고 24는 왜냐 그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유 없이 그냥 24시간으로 그냥 믿어왔던 겁니다. 그잖아. 조선시대에는 하루가 12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래 고유 시간은 12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하루에 12번도 말했잖아. 이거 있죠. 12번이라는 게 매 시간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몇 시간이었다? 하루가 12시간이었다. 시계라는 게 없어. 시계라는 게 없다고. 우리나라 시계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냐? 조선시대. 지만 보는 시계 말고 남들도 보라고 시계 만든 사람 누구야? 세종 때 장영실 아닌가? 장영실을 만들고 싶어 만들었어요? 세종이 만들어서 만든 거지. 해시계. 그거 어떤 원리죠? 원래는 시간 같은 거는 일관이나 왕들만 그냥 알면 되는 거야. 달력만 몰래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세종이 생각할 때 백성들도 시간을 알면 좋겠다 그 말이야. 왜? 어느 정도 지금 일이 중간쯤 왔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뜨면 일 끝나거든.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알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해시계를 길가에다 세워놓은 거야. 오면서 지나가다가 몇 시쯤 됐군 이렇게 판단하라고 만든 것이 해시계입니다. 알겠죠? 근데 옛날에는 몇 시간이었다? 하루에 12시간이야. 12시간이다 봐.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인데 지금 시간으로 해볼게요. 지금 시계로 이렇게 하면 지금 시계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밤 11시부터 1시죠. 밤 11시. 밤 11시부터 1시가 옛날엔 자시야, 자시. 밤 11시부터 1시가 자시다고. 1시부터 3시가 축시입니다. 3시부터 5시가 자축인시야. 5시부터 7시가 자축인묘시야.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시가 되고 다시 자시가 되죠. 자, 지금이 오후 12시 15분입니다. 12시 15분이면 자시야, 오시야? 오십니다. 이게 된가요? 응? 오시의 전이라고 해서 오전, 오후라 그래요. 오전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가운데란 말 있잖아. 한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정가운데라고 하거든요. 한가운데를 정가운데. 그럼 정이란 말은 뭐야? 한복판이라는 뜻입니다. 정이 한복판이야, 정. 그러면 자시 밤 11시 1시죠. 한복판이 뭐야? 자정.
오후시 한국판은 뭐라 그래요? 정오. 정오 기준이 오전, 오후입니다. 지금은 정오가 지났으니까 오후가 맞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시, 2시라고 하지 않아. 자시다, 죽시다. 혹시 사주 봤나요? 사주? 사주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태어난 년, 월, 리, 시가 년, 월, 리, 시가 사주잖아. 이 시가 12시 15분이 아니고 5시, 자시 이렇게 해야 사주가 되는 거죠. 알겠죠? 사주를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랑 사주나 궁합 같은 거 보나? 보는 이상한 일도 있죠. 그죠? 역사를 보면요. 사주나 궁합 같은 거, 사주 같은 게 있잖아요. 남녀 간에 맞춰보는 거, 궁합 맞춰보는 거. 이게 잘 맞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태어날 때 맞지 마라고 만든 거랍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처음 만들 때. 얘기요? 말라고. 결혼 못 시켜서 만든 거랍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자시, 축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 보면 하룻밤을 5으로 나눈 시간, 왼쪽에 입자적 가는 게 이건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 있죠. 얘가 밤이야.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밤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가 저녁 7시 아침 9시 아니라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 진시야, 수시야? 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진시가, 수시가? 밤 11시, 1시가 자시야. 저녁 7시부터 9시가 진시야, 수시야? 수시입니다, 수시. 알겠죠? 그래서 저녁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오거든. 밤을 얘를 초경 또는 일경, 초경 또는 일경, 이거를 이경, 이거를 삼경, 얘를 뭐야? 사경, 얘를 오경, 밤을 경 그래요. 그리고 일경을 초경이라고 돼요. 일경 초경을 갑을병정을 써가지고 갑야, 이거를 을야, 병야, 이거를 무야, 갑을 정정합니다. 갑을 병정, 정야, 무야 이렇게 하면 그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몇 조? 알겠죠? 이걸 왜 하냐면요. 예전에 법원들에서 어떤 시험 문제 나와서 그러냐면요. 이 시간은 지금 24시간인데 조선시대는 24시간 아니잖아. 뭐 조상은 12시간 썼잖아. 기본 상식을 알아라 뜻이고요. 고주문학에서 이조년의 시조가 있어요. 이화의 올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지란 말이 있어요. 은한이 삼경인지. 삼경과 같은 시간을 고르시오. 자시 아니면 병야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라 그 말이에요. 자, 기지개 한번 시켜주세요. 그 다음 236조 하루 시간 보시면요. 하루 시간도 밑줄 좀 알아두시고 거기서 이제 함정을 많이 파는 게 문제가 나오냐면 자, 시험 볼 때 반나절 다음 주 뜻풀이가 맞는 것 틀린 거 골라라 했을 때 반나절 하루 낮의 절반이다 라고 하면 반나절 맞을 것 같죠? 틀렸습니다. 하루 낮 동안의 절반은 반나절 아니고 한나절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나절은 뭘까요? 한나절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하루 낮이 몇 분의 몇이야, 반나절은? 4분의 1인 거죠. 굳이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이 하루 낮이거든? 그 반나절이면, 아니, 한나절이면 6시간이죠. 반나절이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게 보더라도.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저녁도 좀 알아두시고. 이번 날짜입니다. 자, 옛날에는 지금 뭐 8월 5일, 8월 10일 그러잖아. 옛날에는 정확히 10일인지 9일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러네요. 뭘 보고 대충 맞춘 줄 알아요? 그렇죠. 달 모양 뜬 걸 보고 어떻게 알았어? 지금 달 모양 보고 날짜를 맞출 수 있나? 대충 나는 맞춥니다. 대충. 달이 동그래. 그럼 며칠이야? 15일. 이 15일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 다 음력이야. 하나도 안 보여. 며칠이야? 이래 적었지.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대충 날짜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대충. 정확히는 모르죠. 달 보고. 자, 1번 달 모양을 보면 이 삭이죠, 삭. 이게 초하루 삭자입니다. 1일. 삭. 한자가 초하루 삭자예요. 그러면 매달 1일이 됐어. 그러면 한 달이 끝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했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 1개월을 1삭이라고 합니다. 다시 삭이란 말은 1일을 삭 그래. 초하루 삭자인데 한 달을 뭐라고 돼? 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월에 애기가 태어나야죠. 근데 7개월에 태어난 애기를 뭐라 그래? 7개월에 태어난 칠삭둥이라고 그러죠. 팔삭둥이라고 그러죠. 그 삭입니다. 한 달에 뜻이고. 구삭둥이는 안 들어봤죠? 구삭둥이는 정상입니다. 알겠죠? 9달에 태어난 건 정상이야. 근데 7달에 태어나거나 8달에 태어난 건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그래요. 칠삭둥이, 팔삭둥이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이지. 지금의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칠삭둥이, 팔삭둥이 다 살아. 전원시대 7개월 태어났으면 죽어 안 죽어? 죽지. 어떻게 살겠냐. 인큐베이터가 없는데. 죽어야 되는데 얘가 살아나 버렸어요. 안 죽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네?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정상이 아니잖아. 칠삭둥이를 그래서 다른 말로 7푼이라고 그래요. 팔삭둥이를 8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옛날에 네이버 다음 검색에서 7푼이가 금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지가 된 적이 있어요. 왠지 알죠? 7푼이. 정치적인 문제죠. 아무튼 그렇고요. 2번입니다. 계속 봅시다. 밑에 순입니다. 순. 열흘 순자야. 열흘 순자. 그러면 국사 시간에 한성, 순보 이런 걸 배워요. 순보는 며칠에 한 번씩 발간한다고. 10일에 한 번씩 발간하신 분들 순보라 했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삼순이야. 삼순. 삼순구시 갈 때 삼순이야. 그럼 며칠이야 삼순이면? 30일이죠. 한 달이지. 삼순구식. 그러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 9끼를 먹었다 그 말이야. 죽지는 않죠. 엄청 강하다 뜻입니다. 밑에 기망. 기는 이미, 망은 보름망자입니다. 옆에 봐봐. 망간, 간자는 그 주음이라 뜻이고요. 망자는 보름망자야. 바라보를 망자, 보름망자. 그러면 기망이야. 이미 보름이 됐어. 이미 보름 됐으니까 기망은 뭐야? 16일이라는 뜻이죠. 금음해자입니다. 금음해. 30일. 금음했죠. 옆에 날포, 달포, 해포라는 게 있죠. 이 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된 이런 뜻입니다. 전미사죠. 그끝이란 말이고 그렇게란 말인데 그렇게가 재정리라는 뜻이구나.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 237쪽 절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굳이 해야 된다면 봄 절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절기는 국가직에 간혹 내는데 시험 출제했던 기간이 봄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출제 기간에 맞춘 절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나오면 네이버나 다음 곳에 검색어 딱 뜨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어느 계절인가만 아시면 돼요. 어느 계절이다. 다음 좀 봄 절기가 아니면 모르셔. 이런 황당한 문제. 알겠죠? 계절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238쪽 자연 서리 밑줄, 서리. 된서리, 무서리, 상고대서리 있고. 그 다음 눈과 피 밑줄. 옆에 바람 밑줄. 그냥 더위와 추위 밑줄. 그 정도만. 한 장 넘겨서 혼인 밑에 농작물 밑줄. 밑에 젓갈 밑줄. 밑에 밥 밑줄. 242쪽 옷 밑줄. 그 다음 걸음 밑줄. 맨 밑에 동물과 그 새끼 밑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잊을만 하면 됩니다.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5년에 한 번꼴로 읽어보시면 하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240쪽 사람을 가리키는 말 빨간색 밑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5쪽 사람의 성격 태도 있죠. 빨간색 밑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정확한 뜻이 중요한데 정확한 뜻보다 더 중요한 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여기 있죠. 긍정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아신 다음에 뜻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먼저 아신 다음에 여기 있죠. 예를 들면 너는 참 간합산이 같아 그랬습니다. 그럴 때 뭐 임마? 하든지 고마워 둘 중에 하나지. 너 간합산이 같아 했는데 고마워 맛이 간 놈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남들이 이런 말 했을 때 좋은 말이 아니고 이거 먼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은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애매한데요. 출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2014년 이전에 옛날에 이걸 잘 냈어요. 2014년. 이게 뭐냐면 공무원 소설과 공무원 소설하고 수능 소설이 완전히 달라. 수능은 수학 능력 평가잖아. 근데 공무원은 소설을 줬는데 모르는 소설을 줘. 어떻게 1분 만에 푸라고 그거를. 못 풀죠. 그잖아. 그래서 공무원에 나오는 소설의 시는요. 학교에 다닐 때 고2 기준으로 하면 배웠던 작품만 돼요. 이해된가? 근데 안 배운 작품은 내지를 않거나 내더라도 쓸데없이 밑을 쳐가지고 소설에 나온 작품들이 뭐야 이거 밀치고 뜻이 뭐냐고 모르고 황당한 문제. 옛날에는 그랬다고. 요즘엔 잘 안 냅니다. 알겠죠? 요즘은 잘 안 내지만 옛날에 그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한 번씩만 좀 알아두시면 바랍니다. 요즘은 잘 안 내는 추세입니다. 잘 안 내는 추세라겠지 아예 안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안 내는 추세다 이렇게. 그 다음 254쪽 꼭 알아두고 고백을 하겠는데요. 밑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군. 그렇게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제목이 꼭 알아두고 그러는데요. 그렇게까지 꼭은 아닙니다. 그렇죠? 해놓으면 좀 좋고요. 요즘은 잘 안 내요. 이렇게 하면 어휘가 끝이 난 거예요. 혹시 다른 거라도 질문? 자, 일본 책 있죠? 그죠? 일본에 안 했던 걸 하겠습니다. 일본에 지난번에 관계관계와 동격관계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어딘가에 남아가지고 그래요. 자, 관계관계도 동격관계들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냐. 문장만 해봅시다. 119쪽. 자, 121쪽. 관계관계가 동격관계인데요. 그때 이거 마지막 주에 한다고 안 하고 넘어갔죠? 근데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일본을 또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이제 일본 이건 빼고 다음 주에는 몇 분만 가져라고
이것만 가져오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간을 좀 할게요. 121쪽 1번 관계관인 통계관이죠. 자, 거기는 예문 봅시다. 예문 앞발이 짧은 토끼는 귀엽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 2번은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자, 전부 다 앞발이 짧으니 토끼를 꾸몄네요. 피카소가 그리니 그림을 그렸고요. 아무도 없느니 교실을 꾸몄고요. 비가 내리니 장면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볼 때 다음 중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성격의 다양화를 찾으시오. 성격의 다른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답이 4번이 될 텐데 이건 어떤 문제냐. 자, 앞발이 짧은 토끼는 귀엽다. 이 문장은 토끼는 귀엽다라는 문장과 뭐가 합쳐야 되냐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가 합친 말입니다. 봐봐. 토끼는 귀엽다 라는 문장과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는 두 문장, 이거 한 문장이죠. 아, 이건 견문장이네. 이 두 개가 합쳐졌어. 그러면 당연히 견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은 역전합 틀딱 있잖아. 중복되는 거 싫어하잖아. 얘가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됐던 거죠. 앞발이 짧은 토끼는 귀엽다 되는 거지. 그러면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토끼는 얘가 생략이 됐어 안 됐어? 생략됐지. 그 말은 토끼가 앞발이 짧다가 되잖아. 그러면 토끼 생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다죠. 그러면 그림을 생략됐어 안 됐어? 생략됐죠. 그림을 그리다가 되니까 이거는 뭐야? 교실에 없다지. 교실 생략됐어 안 됐어? 생략됐죠. 근데 얘는 절대 못 들어가죠. 장면을 내리다, 장면에서 내리다, 장면이 내리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말이야. 생략이 됐어 안 됐어? 생략 안 됐어. 생략 없음. 관형제를 아는 문장에서 안기는 과정에서 생략된 성분이 있어. 이거를 관계 관형절. 생략된 성분이 없어. 이거를 동격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략된 성분이 있냐 없냐입니다. 본문장, 견문장. 견문장이죠. 그죠? 관형절 아는 문장인데, 이거는 들판이 넓다가 돼야한데, 되잖아요. 이거는 관계 관형절이 되겠습니다.
벌써 혈등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꼭 힘들더라도 어차피 내년에 꼭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요. 전과목 이론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된다고. 한 번 들어가지고 문제풀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권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재에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파트가 2권의 처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이게 나도 내 교재에다가 이렇게 할까 하다가 남의 거 뺏겠다 그럴까봐 망설이고 있는 파트 정도로 잘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쪽을 보세요. 16쪽 보시면 12개년 빈출 유형 발목 기준을 살피기 그러잖아. 이게 몇 년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 책이 12개년 그런데 연도도 틀려요. 말이 안 돼. 그걸 떠나서 이게 공무원 시험 출제할 때 이런 비문학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17쪽으로 보시면 참고로 비문학이라는 게 뭔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문학 비문학 그러는데요. 문학 비문학 그러는데 이권이죠.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등등. 이거 문학이고요. 비문학은 뭐야? 학교에서 보면 설명문, 뭐 논설문, 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화법 등등등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문학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떻게 배워서 말하면 문학이나 비문학은 고3, 모의고사나 수능보다도 엄청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문학 지문이 짧아요. 수능에 비해서. 수능 비문학 글은 수능 비문학 글 봐봐. 지문 봐봐. 종이가 시험지잖아. 신문 크잖아. 둘 나눠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 넘어가서 막 이렇게. 적어도 여기 하나 꽉 채우잖아. 적어도. 공무원은 그렇게 못 내죠. 그렇게 내면 1분 안에 어떻게 푸냐 그 말이에요. 못 풀잖아. 그래서 가능한 좀 짧아집니다. 그렇죠? 유형을 보시면요. 분석 유형이 있는데 내용 파악을 보시면 이 내용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보기 내용으로 이해한 것 적절한 것 잘못 이해한 사람. 세 번째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옳은 거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거 잡아봐요. 다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음 글을 읽고 또는 윗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거 고르셔. 윗글에서 알 수 없는 거 고르셔. 이런 거야. 이거를 내용 일치 문제라 그래요. 내용 파악 문제.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푸냐고.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1, 2, 3, 4 있죠? 이걸 선지라 그래요. 1, 2, 3은 선지를 먼저 읽습니다. 1, 2, 3은 선지를 먼저 읽어요. 자, 그러면 봐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라고 물어봤어. 그죠? 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랬어. 위에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랬잖아. 그럼 1, 2, 3, 4를 먼저 읽어. 그럼 1, 2, 3, 4를 먼저 읽으면 배경 지식이 4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글이 전개되겠군. 그럼 4개를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4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다만 공무원 시험 문제가 내용 파악 문제가 딱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3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린 내용이야. 그럼 그게 틀린 거지. 또 하나 경우는요. 위에 글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네 번째 봐봐. 네 번째 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그 말은 틀린 내용 찾으라는 게 아니었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라겠지. 그러면 안 나온 내용이 답입니다. 다시 틀린 내용이 답이거나 안 나온 내용이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라겠는데 1번, 2번 딱 있다. 2번. 이거 안 나왔네. 답 그건 못 쳐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왔는데 본인이 못 찾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3, 4번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선지를 다 읽고 이거 다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야? 맞는 말이고 여기 있죠? 이거 찾아라 그 말이에요. 선지를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18쪽이 나옵니다.
18쪽 보시면 소술 방식, 전개 방식, 논리적 구조 파악이 있죠. 그러면 소술 방식, 전개 방식이 뭐가 있는지, 논리적 구조가 뭐가 있는지, 이제 이거는 120 필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시간입니다. 알겠죠? 넘깁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재별 접속을 넣기. 이거는 최근에 잘 안 내고 있지만 법원직이나 국회직에서는 꾸준히 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행직은 잘 안 내고 있지만, 자, 뭐가 중요하냐면 접속을 넣기는 요즘 잘 안 내요. 근데 재별 있죠. 이거는 해마다 내요. 재별. 재별이 뭐냐면 문단 한 3개를 주고 순서로 재배치하라고. 문단 순서 재배치하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걸 배운다고, 스킬을. 알겠죠? 넘깁니다. 24쪽입니다. 주제찾기, 제목 붙이기. 자, 주제찾기나 제목 붙이기는요, 같은 내용 아닌가? 같은 내용이죠? 뭐, 중심 내용으로 만든 거구나, 주제찾기. 글쎄,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선지를 먼저 읽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1, 2, 3 선지를 먼저 읽으면 2개, 3개가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면 안 되고, 이때는 제시문, 지문을 먼저 읽습니다.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하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주제 찾고 제목 찾기가 조금 다릅니다. 주제 찾기는 답이 둘 중에 하나 애매하잖아. 그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일부분만 포함하면 된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으면 넓은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제목 붙이기는 반드시 주제가 들어있어야 되고, 문단이 3개가 있을 겁니다. 또는 2개가. 나머지 문단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어야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넘겨서 26쪽입니다. 내용 출락이 유추, 출연, 오류. 이게 출연과 유추하고 오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배경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연과 오류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겁니다. 정확한 수업 시간에. 알겠죠? 이것도 배경지식 필요하고. 그 다음 29쪽입니다. 3번에 이어질 내용 찾기. 이건 뭐냐면 중심 내용 찾기가 거의 비슷해요. 다음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 그 주제가 앞으로 뭐겠냐라는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이런 거 파악하는 문제고요. 넘겨서 3쪽에 사례를 적용하라. 이것도 내용 일치하고 어쩐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제 찾기는 요즘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연습 안 하셔도 되고요. 넘겨서 비판 유형입니다. 이거는 주장이죠. 자, 보기에 매주신 것과 같은 해서 비판하라는 거지. 그럼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죠. 필자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반박하라. 알겠죠? 그 다음 33쪽입니다. 4번 말하기 합법 쓰기 점.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 국가직에서. 많이. 학교 다닐 때 화장문 배웠죠. 합법작문. 그겁니다. 그거. 그렇죠? 이것도 구체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넘겨서 36쪽. 토의와 토론이 있습니다. 토의와 토론에서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그 주제가 뭐니? 토론 주제가 뭐냐? 뭐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9쪽입니다. 3번 개요 작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요 작성이 뭐야? 개요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 알겠죠? 넓입니다. 42쪽. 고쳐쓰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문장 다듬기, 어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413쪽은 최근에 잘 안 내고 있는데요.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게 도표 같은 게 공무원에서는 거의 드물어요. 수능은 항상 내잖아. 공무원은 잘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46쪽 같은 데 보면 앞에 했던 거, 논지 전개 방식, 증서 번역 하나 배운다고. 네, 이런 것들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시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종합반에서 좀 배우는 거죠. 알겠죠? 오늘 한번 혹시 질문? 쉬었다가 점심 드시고 2시 학교 시작합시다.